그래서 실제 작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노, 유디오 이런 생성형 음악 AI 같은 도구를 이제 주문을 넣는다고 볼게요. 우리가 프롬프트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잔잔한 템포, 거기에 목관 중심으로, 목관이라고 하는 파고트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중심으로 새벽 감성에 어울리는 노래를 써줘. 이렇게 우리는 키워드 중심으로 그 생성형 음악 AI에 넣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많이 걸려봤자 2분 이내에 여러 트랙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보통 2개씩 주죠. 여러 트랙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트랙을 내 무대, 내 의도에 맞춰서 살릴지, 어디를 잘라서 좀 보정할지 그 판단은 아직까지는, 그리고 결국 사람의 몫이 되겠습니다. 기술적 발전의 어떤 역사적인 궤적 위에 우리가 놓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떤 정말 중요했던 이정표를 제가 한번 이렇게 표 위에 이렇게 시각화를 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 좀 여러 가지 점들이 보이죠? 그거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제가 얼른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기술적 발전의 역사적 궤적을 따라가 봅시다. 지금부터 생성형 AI, 그러니까 2025년 가까운 하드웨어 알고리즘 인프라의 누적에서 나왔다고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왔냐? 그 계기는 지금 가장 안 사서 고민하는 우리 주식 하나 있죠? 엔비디아. 그걸 왜 초반에 몰랐을까요? 엔비디아의 GeForce 256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 GPU라고 하는 모델을 내놓으면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대규모 병렬로, 그냥 1년이 아니라 병렬 연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대형 모델들, 대형 언어 학습 모델들 이런 것들을 떠받치는 밑바닥에 진짜 그야말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체력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발표는 언제? 99년 8월, 출시가 10월이었습니다. 이 세 갈래, 이게 세 갈래로 나눠져 있는 궤도, 지금까지 중요했던 궤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세 가지 좀 아주 중요했던 핵심 요소로 제가 설명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의 생성형 AI의 어떤 엔진을 설명한다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첫 번째 엔진, GAN이었습니다. 2014년에 이언 굿펠러 팀이 적재적 생성이라는 어떤 간단한 게임 구조 같은 걸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위조자, 다른 한쪽은 간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둘이 속이고 잡아내고 커렉션 해주고 같이 느는 미니맥스 게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보니까 이거 되네? 이거 뭔가 그럴듯한 거 만들어 내는데? 막 하면서 뭔가를 얘가 생성해내는 것, 그러니까 창조해내는 거, 이거를 처음으로 좀 넓은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게 만든 게 GAN이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 이게 GPT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일단 스타트라고 찍을 수 있는 거는 여기 그림에서 2017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게 어떻게 보면 순차적인 모형을 바꿨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 또는 합성, 곱 이런 거 없이 그냥 주의, 어텐션 이거만으로도 문맥을 붙잡아가지고 한 층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층을 한꺼번에 병렬화의 품질을 동시에 얻는 길을 연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대형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언어 모델과 다중 모달 모델의 공통 토대가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 알고 있죠, 이미. 자, 그래서 그냥 복습한다 생각을 하고 한번 훑어가자고요. 세 번째, 디퓨전입니다. 이거는 잡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막 먼지구덩이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하나하나 먼지를 벗겨가는 거예요. 정제하고 정제해서 그렇게 정제한 샘플링으로 고품질 이미지를 뽑아내는 계열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2021년 그리고 2022년 잠재 확산, 라텐트 디퓨전 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픽셀 공간이 아니라 이 잠재하고 있는 공간에서 돌려가지고 계산량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고해상도로 조건부 생성이 실용 단계로 들어온 그 시간이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의 기술적 기반이 이게 되어 주었는데요. 이름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디퓨전. 아무튼 확 와닿잖아요.
이 엔진들을 사람 손에 맞게 길들인 방법이 바로 RLHP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2022년 우리 인스트럭티비티가 되겠죠. 이 연구가 대표적인데 사람이 선호하는 출력을 더 높은 보상으로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 너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그 기술을 끌어올리는 게 RLHP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오픈 AI 경영진의 공식 게시와 그리고 다수의 매체가 이걸 확인시켜 줬습니다. 인프라도 급격히 그때부터 커졌는데 2025년 오픈 AI,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라클들이 참여한 스타게이트가 발표가 되었어요. 거기 보면 4년간 5천억 달러 규모의 신인프라 투자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우리 오라클과 4.5 기가와트 추가 설비 합의가 발표되어 가지고요.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용량 확대가 공식화됐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요지는 알고리즘, 데이터, 연산 인프라가 악보, 연주자, 공연장. 이게 사실은 모두 있어야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전체가 돌아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겠죠? 아무튼 음악 생성은 그래서 어떨까요? 지금부터 저는 어쨌든 창작, 그 핵심 속에서 제가 주력 분야인 음악을 놓고 좀 핵심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음악 생성 AI의 표현 단위로 한번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음악이 디지털과 같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심볼릭 또는 오디오 파형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DAW라고 하는 음악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미디 기반으로 했느냐, 미디라는 거는 악보가 됐든 미디가 됐든 어떤 디지털 신호로 기능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기호를 표현하는 단어고요. 오디오, 이건 파형 있죠? 오디오 파형.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실제 파형과 그런 거를 오디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심볼릭과 오디오 이거는 서로 다른 모달리티거든요. 그냥 외워요, 모달리티. 어쨌든 심볼릭은 구조 편집이 쉽고 진짜 쉬워요. 변형도 쉽습니다. 근데 오디오는 질감과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연구가 이 두 축을 모두 써서 멀티모델 생성과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생성형 AI, 저는 지금 뭐 수노나 유디오를 항상 2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제 표현인 거고 이거를 심볼릭과 그리고 오디오 기반의 생성형 음악 AI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AI 생성형 음악 AI들의 모델들이 좀 심볼릭에 치중을 뒀다면 지금 있는 거는 그 뉘앙스와 표현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세밀한 정교한 오디오를 기반으로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결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를 동시에 학습을 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 최신 관점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라고 해야 될까? 저와 함께하는 이 탐구의 여정에서는요.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먼저 이 심볼릭으로 잡고, 그러니까 음악을 제작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디오 렌더링에서 질감을 입힌다와 같이 이 두 개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만 기억을 시켜볼게요. 이 모든 내용에서 여러분 만약에 한 단어만 갖고 이 탐구를 일단은 쉼표를 찍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휘봉. 엔진이 됐든 사람의 의도가 됐든 지금은 많은 것들이 공백인 상태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엔진은 매 순간 바뀌고 있더라도 이 지휘봉은 여전히 사람 손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을 왜 만들지? 이거를 사람이 먼저 정하고 그 의도를 가장 빠르고 잘 실현하는 엔진과 데이터와 인프라를 고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생성형 AI가 그 대표적인 기술로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든 기술들에 적어도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우리 상상의 프레임 안에 있는 모든 기술들의 지휘봉은 아직까지 불행 중 다행스럽게 사람이 갖고 있다. 지휘봉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생성형 AI의 창작 시대 무엇이 구조적으로 변화했나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